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34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8,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두 번째 시간이고요. 9,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뒷부분 여섯 번째 고가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고가주택. 1. 고가주택이란 이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합니다. 부수토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 가액이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9억 원 초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고가주택. 1주택 및 2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질 거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합니다.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도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 있고요. 1주택. 그리고 요 부수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부수 토지입니다. 딸린 토지라고도 하죠. 부수 토지가 있는데 1주택 및 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양도 안 하고.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일부가 타인 토지인 경우, 그리고 경우는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요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9억 원 초과입니다. 세 번째,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9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양도 차익. 그거는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 양도 차익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 곱하기 양도가액, 양도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8억이었습니다. 8억. 그런데 이것이 12억 원을 내가 실지 거래를 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일반 양도 차익이 4억이잖아요. 4억. 4억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억 원인데, 내가 1세 1주택인데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이 경우에 4억 원 곱하기, 양도한 가액이 얼마예요? 12억이죠. 12억에서, 그럼 12억. 그 12억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9억을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요거는, 다시 계산하면 4억 곱하기 12억 중에 12억에서 9을 3이죠. 1, 3인데 3, 4, 12. 4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해서 1. 그럼 결국 1억 원이라는 얘기죠. 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억 원을 빼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역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준 거. 똑같이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특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역시.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뭐 1세대 2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이 그런 경우에는 1번 양도 차익에 의한 과세를 그대로 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가 되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해당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 즉 소유권을 취득한 취득일부터 양도, 좀 팔았다는 얘기죠. 양도일까지의 기간, 요것이 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은 이렇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 자, 재건축, 주택을 재건축했다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보유 기간을. 자, 이런 경우에는 멸실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 멸실된 기간, 그 멸실된 주택의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요 기간 플러스, 그리고 재건축하는 동안 시간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 주택의 기간, 요 기간을 합합니다. 그래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어떤 뭐 소실이나 도계 또는 노후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멸실돼 갖고 재건축한 이런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그리고 재건축한 이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통산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다 합한 것이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 자, 이 비거주자가 근데 거주자로 전환된 겁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비거주자가 3년 이상 일단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이제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남에게 세를 줬다가 자기 거주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주자는 뭐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주소 둔 사람. 자, 이렇게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다 통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기간을 통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보유기간이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의 요건 중에 세 번째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6가지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걸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대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자, 이때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 예,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년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 해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예, 협의 매수나 수용, 이런 경우에요.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자, 이때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몇 년 이내? 역시 5년 이내예요. 자, 5년 이내 양도입니다. 5년 이내 양도. 그래서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만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존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요 수용일 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요 나머지 남은 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이주예요. 해외 이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근데 세대가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출국합니다. 전원 출국. 나라를 나가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요런 게 나옵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자, 2년 이내 양도에 한한다. 자, 2년 넘어가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네 번째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자, 이거는 1년 이상 국외 거주예요. 국외 거주. 근데 이것도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이내? 똑같아요.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단서조항 꼭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합. 자, 취합. 그 다음에 근무상의 형편. 세 번째, 질병의 요양. 자, 이런 사유. 취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을 말하고요. 유치원, 초중은 제외합니다.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말하고요. 질병의 요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자, 조정 대상 지역. 이거 공고 있기 전이에요. 있기 이전. 네.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서류가 있어야겠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6가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의 요건의 예로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단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이것은 이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먼저 첫째,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에요. 거주 이전. 자,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신축대,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그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신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자,
종전의 주택, 종전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자, 1년 이상 지나야 돼요.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본다. 자, 요 경우인데, 기억하고 니은으로 나뉘어요. 자, 기억의 경우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자, 신규 주택 취득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이게 왜 이 규정이 들어왔냐면,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을 새로 사고 싶어요. 1세대 1주택자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걸 다 팔고 다시 주택을 사면 어디 가서 삽니까, 내가? 내가 이 주택에 살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해서 양도세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두 번째, 니은의 경우입니다. 종전의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나오면 규제가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겁니다. 이때는 다음의 요건 A하고 B를 다 만족을 해야 돼요. A,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돼요.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하고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도 해야 돼요. 전입신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 1년 이내에. 자, 두 번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양도. 종전주택을 팔아야죠. 양도. 이 두 조건을 다 갖춰야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말부터 요거 3년 이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이내, 자, 요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를 못 할 수가 있죠. 양도를 못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을 의뢰한 경우다. 한국자산관리에. 두 번째,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수용. 일부가 수용입니다. 이게 일부. 그래서 주택이 있고 이제 부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 되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잔존하는 주택, 뭐 이렇게 일부 주택하고 땅은 수용되고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 다 포함합니다.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 자, 이때도 3년이, 수용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하는 걸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경우는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 자, 상속받은 주택. 자,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주택은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주택.
자, 상속을 받은 주택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 일반 주택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상속받은 주택과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요거를 양도하는 겁니다. 상속받은 걸 양도하는 게 아니라 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물론 상속받은 주택에 갖고 괄호해 놓고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은 그 밖의 주택으로 표현했는데 그거 역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 주택이라 한다는데 요 가로에 있는 단서조항도 꼭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핵심을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조항 중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 일반 주택을 하나만 쳐주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주냐면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되는 걸 하나를 쳐줍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이었고 2번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당시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 이때 1주택 다음에 순위에 따른 그 1주택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이 1주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자, 첫 번째 기억 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긴 거. 자, 두 번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때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면. 자, 세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입니다. 거주한 주택. 자, 리을은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거예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거. 이것이 주택입니다.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 개시 당시 주택이 2개 이상일 때는 그 1주택을 결정을 어떻게 하냐? 요 순서에 의해서 핵심은 첫 번째는 소유기간, 두 번째 거주기간, 세 번째 거주한 주택, 네 번째 기준시가 높은 거. 이러한 순서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4강 시간이었고요. 이 양도소득세의 8, 1세대 1주택 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9,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